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본격적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왜요? 아니 시장이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힘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빡 누군인지 아니고 방군의 사람, 방군 것 같아. 아 그렇게 더러운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 약간 소리가 그렇게 나니까. 와. 알겠습니다. 어떻게 넣어줄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넣어줄 수 있어요? 영차. 아 그게 있었네. 이겨라 이렇게. 아이고 참. 아이고. 자기 힘이 없으니까 우리 드립도 힘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창호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영상을 틀어놨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본식님, 구름샘님 들어오셔가지고 장이 좀 매가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상한가 친 종목도 두세 개밖에 없고 네. 오늘은 이래저래 봤을 때 장이 힘이 없는 느낌이다. 그래서 저희 오프닝 뵐 때도 두 분이서 얘기할 때 오늘은 그냥 손 놓고 네. 보면 되고 홀드면서도 관망 그리고 그냥 매갈이 없는 하루가 지속이 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그냥 주말까지 편하게 좀 지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거든요. 오프닝벨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정확하게 주셨네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두 분께서도 이제 코스피가 뭐 0.5% 더 많이 밀려버리면 네. 문제가 되지만 보합 정도 약보합 강보합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0.20% 약보합이고 그리고 다행인 건 외국인이 계속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 종료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어떻습니까?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한마디. 저 형 아파. 참고로 오늘 본호님이 좀 아픕니다. 왜요? 왜 어디가 아파요? 뭔가 마음이 아픈가 봐요. 어제도 오프닝 벨 끝나고 나가지고 나한테 나붙잡고 아프다고 자기 진짜? 약간 몸살기가 몸살 추운 데 났구나. 있었더니 몸살기 있다고. 그게 아니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왔다 갔다 했어 그래. 네, 제가 플럭추에이션에. 그때 하필이면 또 반팔을 안에 입고 있었거든요. 더워가지고. 근데 온도 차가 있었구나. 너무 추운 거예요. 춥지 반팔하기. 근데 또 잠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또 아유, 저렇게 약해서 어떡하냐. 저 약 보여가지고 이 험난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같이 또 신나게. 같이 챙겨지 파트너가 있으면 좀 다른데.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여기 저출산 그 대책위원장. 조만간 생기겠죠. 생기겠죠. 때 되면 증시 올라가듯이 때 되면 또 왔다가 또 가면 안 되는 그렇죠. 아무튼 네. 오겠죠. 올 겁니다. 장도 매가리 없고 MC들 드립도 매가리가 없고 그래? 하창원 본부장님 건강도 매가리가 없네. 아니 그래도 따뜻한 PD님께서 지금 에어컨을 꺼 주셨거든요. 좀 추웠어. 근데 여기는 조금 덥다는 거. 여긴 좀 거기 더워요? 여긴 조금 바람 여기 나와. 바람 들어와. 구름샘님이 골골번호, 알아번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2,749. 2,700에 완전히 안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0.2% 맞아요. 마이너스. 아직 네. 9분 남았잖아. 네, 7분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왔다가 2750 할지도 몰라. 할지도 몰라요. 2,750. 오케이.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의미 없어요.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기분 차이. 코스닥은 양전했고 양전했어요? 904포인트.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한 날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붙이지. 갖다 붙이려고. 왜 2,750이 안 되었는가? 기분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맞습니다. 오케이. 오늘 삼성전자는 좀 할 얘기 있잖아요. 78,800원. 뭐 없어. 없어요. 그럼 먼저 퇴근하실래요? 삼성 드라이브스가 엇박자를 난다든지 네네. 그래서 하나는 2% 넘게 가고 하나는 2% 많이 빠지고 네네. 그러면 좀 얘기할 게 있죠. 같이 가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 얘기 없지. 자, 그래서 본호님한테 수급 먼저 뭐 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수급 먼저 좀 지켜본다면 외국인이 5,800억을 사요. 네.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까? 적절하네. 의미가 있죠. 오 있다. 네, 의미가. 연달아 네. 들어왔는데 사실은 약간 다들 그 생각 있지 않으셨어요? 위클리 옵션 지나고 나서 약간 좀 물량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 무난하다. 뭐 저번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럴까 싶었는데 이 정도 무난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오프닝 벨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출입 데이터 그게 좀 큰 목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우리나라 수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좋아졌는데 네. 그러면은 4월 초까지 봐야죠. 4월 초 삼성전자. 2주밖에 남았어. 네, 그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져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그때까지는 뭐 진짜 미국에서 갑자기 막 엔비디아가 막 뭐 거의 800초까지 깨지거나 막 700 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네. 감이 없으니까. 네, 짜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의 뭔가 큰 파격이 안 있으면은 일단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홀딩으로 그냥 시장을 조금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면 또 네. 제가 열심히 또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 드릴 거니까 네네. 저를 지표 삼아 오케이, 의사결정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방송은 약간 금요일 지나면서 캐주얼하게 이제 전략 어떻게 짜야 되나, 다음 주에는 뭐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좀 네. 얘기를 해보면서 수다 떠는 방송으로 네.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아가지고 많이 올라서 그래. 네, 많이 장중에는 힘들었어, 12%까지 올라가다가 요걸로 트레이딩 하려던 분들은 오늘 그렇겠다. 마감은 한 4%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꼭지에서 섰다가 한순간에 마이너스 8% 물리는 올랐어. 꼭지 살 분도- 때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간격을 탁탁탁탁 떠가지고 음. 내려가더라도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지. 그걸 꼭지 다 사면 안 되지. 쉽지가 않네. 어. 제노님도 사셨나 봐요. 오후장에 두산 로보랑 하나 에어로 아. 담았는데 오히려 내다 그러니까. 꽂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지금은 수급이 조심해. 두더지라고 말씀드렸죠. 두더지. 올라오면 뭐예요? 갖다 패면서 밑으로 내려 꼽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요. 올라온 놈을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계속 돌고 있는 거에서 안 간 거를 그렇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트레이딩 내가 맞아.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초반부터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하면 되죠. 근데 손가락.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당일에 쫓아가면 쉽지 않다니까.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니까요. 수급이 쏠려도. 그러니까 네. 올라간 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계속 돌잖아요. 지금 몇 개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도 패턴이 지금 벌써 한 2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음 주부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고를 때 잽싸게 빠르게 들어가서 이런 두더지 게임 할 때는 두더지 게임 해주고 또 네. 이제 펀더 가면 또 펀더대로 가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산 좋습니다. 네. 아니 말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호막 형님이 삭발이 곧 보이는 민준이 형의 저텐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코스피 2,850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상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그까지 올해 2분기까지 2분기까지 비저빌리티를 가져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 얘기했어요. 환율 1,300가 근처 가고 환율 1,300원 삼성하이닉스 실적 언더 기대치 높아진 기대치 부합. 삼성전자 실적 부합하고 네. 기업 밸류 관련해서 정부 정책 그러니까 누가 총선 아. 대해가지고 완전히 찌그리 박살 나는 총선에서 승패에 따라서 얼마나 힘을 받느냐 네. 요런 전망 요런 것들 3박자가 갖춰지면 2,850은 가죠. 보노님은 어떻습니까? 2850 가능한 숫자예요? 지금 상단을 예측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아니 주시면 나는 뭐 알아서 얘기하나 그냥 던져보는 거지. 그냥 예상. 아유 그 여기 막 이런 채팅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채팅 그럼- 신경 안 쓰고. 그냥- 왜냐면 네. 지금은 2,850 또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포지션이 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롱이죠. 계속 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2850보다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 쪽?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거를 꼭 숫자를 정해놓고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저는 자꾸 숫자를 끄집어내지 마. 저의 자꾸 중심은 얘기해. 지수 포지션이 아니라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을 중심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는 지수는 내가 상황이고. 얘기할 테니까. 네, 아니 근데 잠시만. 두분 오케이. 팀이세요. 알겠는데. 아니 저도 MC로서 할 일을 해야지. 그럼 팬을 불러놓고 좋아요? 좋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요번에도 약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 수급이 이탈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제 성향상 아시겠지만 저는 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애초에 다 팔라고 했어요. 제가 왜 50%라도 갖고 있으라고 했겠어요. 롱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50 물론 현금이 많으면 못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순환매도 노릴 수 있고 만약에라도 빠지면은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 보유 홀딩 2850. 너 진짜 2850 가면 삭발할게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오. 나는 좀 힘들다.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힘들다고 봐. 2850. 그 미리 사진 찍어놔요. 이제 얼마 안 볼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삭발 공약을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뭐 걸기는 걸지만 사실 그때마다 번번이 시장이 맞고 내려와서 아직 제 머리가 이렇게 길다는 거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3시 30분이 지나면서 장이 종료가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빨간불이면 기분이 좋겠지만서도 네. 어쨌든 둘 다 약보합으로 끝날 것 같고요. 코스피가 0.23% 마이너스 2748, 코스닥은 0.03% 마이너스 거의 변화 없이 9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뭐 장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가 있을까요? 두 분 짧게라도. 오노님. 포인트요? 뭐 크게요. 코멘트. 괜찮습니다. 요 괜찮다. 오늘의 제 한마디를 보시면 와 괜찮다 이렇게. 저는 오늘 환율이 좀 마음에 걸려요. 환율이 다시 그래요, 올라갔어요. 맞아. 환율 이게 네.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유로화에서 네. PMI가 높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박살이 나고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높아서요. 달러가 높아졌습니다. 올라가는 그 거예요. 트리거는 스위스 은행의 금리 인하도 좀 있었고요. 근데 네. 금리 인하를 어느 나라에서건 했다는 거는 약간 상징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했으니까 유럽은 유럽은 안 좋고 이제, 안 좋으니까 좋죠. 달러가 안- 높아지니까 저게 아, 다 그렇게 스위스가 알고 하고 유럽은 유로화는 약세 그리고 네. 달러화는 강세. 강세 아. 그런 흐름 나타나니까 환율은 그 환율은 1338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외국인 들어온 거는 괜찮다. 금액상 봤을 때 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김장일 본부장님도 우리 장 네네. 코멘트 뭐 예상했던 정도네요. 예상했던 지금 정도? 봤을 때는. 무난하게 지나갔다. 예, 근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특차가 심할 거예요. 이게 워낙 빨라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탁탁탁탁 그렇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속상한 사람도 계실 것 같고.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네. 개별 종목을 언급을 하시면서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삼전 하이닉스 좋아지고 네. 또 그런 게 좋아진다고 하면 2분기까지 봤을 때도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해도 됩니까? 충분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이젠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네네. 전까지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뭐 CIX가 무슨 IP 회사고 뭐 네네네네. 소부장의 뭐 HBM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랬죠. 다 돌고 나서 지금 무슨 시기냐? 실적을 확인할 시기고 대형주 중심으로 한 레벨 올라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 수급이 편안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제 오르면 이거 팔고 똑같아 반도체 내에서도 이거 네. 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기 여쭤보기도 한 것 같은데 IP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샘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시가 확인되거나 실적이 기댈 수 있는 거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만 찾아서 가는 거고 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게 아까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생활광고도 네.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심지어 KMW도 리포트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마튼 피싱 하잖아요. 네. 그 뭐 그런 건 많은데 어느 한쪽이 확 가서 계속 그냥 영차영차 혼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완전히 넘치는 충만한 시장은 아닌 거죠. 장이 올라가더라도. 그게 이제 갑갑한 거야.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안 채우면 예를 들어서 네. 이 대형주가 이제 10%도 없어. 다 소형주 뭐 한 60% 갖고 있다. 같은 70%라도 말이죠. 그러면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개인 투자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밸류를 좀 첨예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 됐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밸류가 싼지 피어그룹 대비해서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해서 얘네가 싼지 비싼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아까 마이크론 누가 물어봤잖아요. 마이크론하고 오늘 아침에 물었죠. 왜 한국의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비싸게 밸류 받느냐. 심플하게 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크툴루의 누님께서 민준아 3천 간다니까 에휴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3,000까지 가면 내가 브라질리언까지 다 할게. 오 마이 갓. 예. 삭발하고 온몸의 털을 다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생닭처럼.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 무슨 무슨 얘기가 있지? 내가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누가 좋은 거냐고. 서로 기분 나쁜데. 삭발하면 또 저희는 재밌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F니까. 삭발은 여름 근처에서 하면은 보기도 좋고 시원해. 그렇죠. 시원하죠. 알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정확하게 다 들어왔고 외국인이 6,658억 플러스로 네. 막판에까지 끝까지 땡겼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7천억 가까이 좀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89억 팔았고 네. 기관은 양 시장 다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1,60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선 670억 마이너스. 요 수급 설명 좀 조금 해주신다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 수급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하이닉스에다가 SDI까지 하면 오늘 들어온 수급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 삼성 하이닉스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반도체로 쏠려 있다. 대웅주야.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다니까요. 지금 출 데이터도 잘 나왔지. 아하. 소근소근하지 마요. 있지. 소근소근하지 마요. 왜요? 너무 친해지잖아 우리. 비밀 얘기 좋잖아요. 아, 중요한 소근소근 얘기니까. ASMR로 해줘요. 뭐라고요? 오늘 방송 왜 이래? 오늘 금요일이라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정제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에 있어요. 오늘은 그쪽 가서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그래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 했냐고요? 못 대형주 들었어. 반도체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쏠리고 어쨌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삼성 SDI 정도가 합하면 오늘 외국인 코스피 들어온 거 거의 다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신용잔고가 19.4조인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이거 좀 뭐 어떻게 괜찮은 보세요? 건 아니죠. 근데 뭐 조금 과열 구간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룸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9.2조 정도 됐을 때 한번 그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신용 잔고가 높아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추가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자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장이 올라갈 때는 원래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러고 이제 대신에 그거를 이제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을 같이 보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는 것처럼 네. 신용잔고가 21조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20조 5천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1조 정도 룸은 더 남아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요게 높은 위치에 들어왔을 때 그 늘어나는 양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수가 좀 눌렸을 때는 D 플러스 2까지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들을 좀 미리 체크해 놓으셔야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게 또 물량 투매 물량이 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체크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신용잔고가 지금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낮을 때는 뭐 16조 15조까지도 떨어지고 네. 하니까 대신에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만큼 욕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센티적인 거를 체크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매일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우리가 돈 욕심이 얼마나 과열됐나 네네.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높을 때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이게 상승 추세의 지금 시장이니까 그쵸, 예. 사실은 일단은 같이 묻어서 가보는 그렇죠, 거고, 가는 거지.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그럼 신용잔고 조심해야지. 높은 게 이제 더블 데미지로 또 더블. 올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뭐 당연히 경계해야 네. 되지만 또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즐길 만한 게 또 여유가 남아있다. 있지 않을까. 5월에 조심해야지 5월 정도. 5월 달에. 딸은 조심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혜연이님께서 장이 재밌어야 되는데 내게 올라야 재밌는데 장이 좀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종목이 좀 속을 썩이시는지 오늘 궁금하기도 좋았던 합니다. 것도 있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비올. 비올. 비올 한 10. 맞아요. 비올 잘 갔죠. 혹시 이거 미국발 비중?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 네네. 중국에 무슨 CFDA 무슨 승인 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신제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섹터로 가보면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었던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로봇 쪽 좀 움직였었죠. 초반에 움직였는데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감사 보고서 약간 요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 로봇주들도 일본 좀 좋은 흐름이 있었고 방산 같은 경우는 뉴스를 들고 왔어요.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우선 협상자를 선정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막 대거 막 포 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움직였고요. 5G는 그 스토리 똑같습니다. 리포트 나오고 저점에서 수급 쏠림하면서 이제 열심히 요거 트레이딩 쪽으로 본 거고요. 또 네. 이제 전염병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죠. 요것도 제가 기사를 들고 왔는데 이게 근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좀 막 위험하다, 뭐 치명률 높다, 여전히 그런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일부 기사들 중에서는 이미 질병청에서 요거는 잘 그렇게까지 확산이 됐었던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항생제 치료가 그래서 예, 그런 게 이미 되어 있고 또 이제 WHO에서도 어떻게 뭐 하는 그런 방안이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심각하게 의미 부여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불안감 너무 그렇게 생기실 필요 없고요. 오늘 화장품 쪽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LG 생활건강 같은 거 요즘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권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뭐 오늘 용기 그다음에 OEM 쪽에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2차전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쪽이 움직였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도 일부 좀 올랐었던 산업군들이 좀 일부 있는데 뭐 개별적인 성향도 좀 있고 어쨌든 주력적인 부분은 이런 데서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 이제 조금 헷갈리셨던 거는 HLB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이제 전거래일에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오프닝 벨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간에부터 이미 반영이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HLB 테라 땡땡땡 그 종목 아시죠? 테라 어쩌고 그 종목이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네. 사실 100억이면은 유상증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진짜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배정이라는 그 흐름, 그러니까 지분 인수 쪽으로 해서 유상증자에서는 좋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업적인 시너지가 클수록 이게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생명과학과 테라퓨릭스 그게 이제 갈렸습니다. 갈리고 약간 이 자회사들의 약간의 이런 이벤트가 나오니까 HLB도 좀 같이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신에 요거는 FDA 만약에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변수가 나올 수 그게 있으니까. 언제 나오죠? 그게 5월 5월까지 기다리는데? 5월 아 그러면 HLB는 저기 네. 그 코스피 이전 상장 네. 그거 효과 때문에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겠는데 유상증자를 이렇게 뛰어넘고 버틴 거잖아요. 예상보다. 네, 아무튼 그 기대감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확인해 갈거 볼게요. 아니에요? 어쨌든 오케이. 제가 알기로는 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HLB 테라피틱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테라피틱스. 네. 오케이. 영어가 약해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HLB는 거기서 좀 갈렸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네. 그 자동차 부분이 2월 달에도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3월에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부품주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주는 그래도 좀 잘 견조하게 버틴 것 같고 완성차 쪽이 일부 좀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3% 네. 떨어지고 기아가 2.4%. 이게 수출입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뭐 자동차 말씀을 하시니까 현대차, 기아. 네. 사실은 오늘 외국인이 판 종목을 보면은 1등, 2등이 기아차, 현대차예요. 네. 기아, 현대. 근데 5등이 이제 KB금융이란 말이에요. 네. KB금융이 1.6% 떨어졌고 그 다음에 6등이 신한지주. 요게 0.6% 떨어졌고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PBR 관련주로도 이제 같이 묶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는 수출이 플러스 저 PBR 같이 엮여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진 건가요? 그게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자동차가 처음부터 좀 좋지 않았거든요. 시작부터. 거기가 빠지니까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저 PBR 대장이잖아요. 요게 빠졌기 때문에 금융이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금융이 빠져서 그 같이 빠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 안 나왔으면 사실 뭐가 뭔지 정확히 몰라. 네, 그걸 근데 저는 그걸 뺀 게 외국이냐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좀 이게 걸린다 이거죠. 저 PB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거고 그렇죠. 사실 법 개정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발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거는
알겠죠, 그들도. 네.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책이 하나하나씩 붙고 하는 거에서 모멘텀이 붙어서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핵심이 저 PBR에서 ROE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출 데이터가 줄어들면 물론 이 자동차의 단가 자체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었던 산업에서 P는 올라가는데 Q가 떨어지는 산업이 되면은 ROE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일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좋았던 거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으로 보면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2년 내내 피크아웃을 외치면서 했었던 그 누적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요게 꺾이면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데이터 꺾이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센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저 자동차. PBR, 그러니까 자동차가 저 PBR이랑 같이 떨어졌는데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쳐다봐야 된다.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네.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오늘 하락이 뭐 추세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이 선생님께서 네. 이 선생님 맞나요? 자동차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게 기간 조정이지 뭐 추세가 꺾였다? 약간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는 그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최근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외국인이 사실 판지는 꽤 됐어요. 보시면은 요 2월 23일 요때부터 보시더라도 뭐 한번 이제 저 PBR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제외하고는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그럼 23일로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대충 뭐 요 라인이라는 거죠. 수급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가 지금 수급 나가니까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수급적으로 이제 이탈이 강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1선까지 이탈된 현 시점에서 만약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지지대가 될 수 있겠는데 요거 지지 깨지면서 갭 메우는 흐름 나오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현대차가 버티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보시면 수급이 완전 다르죠. 완전 새빨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약간 이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추세가 안 꺾였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PBR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수급이 쏠린 쪽은 좀 튼튼한 거고 아닌 쪽 같은 경우는 변동수가 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눌림목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인지 알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 그렇죠. 네. 기정일 본부장님 주무세요? 아니요. 특별히 얘기 드릴 게 없어요. 아. 뭐 저기 팩트라고 할 만한 게 새로운 게 없고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면 오늘 뭐 3% 2% 빠진 것도 저번에 큰 거는 시간 보세요. 삼성전자가 1분기 4분기 실제 개판됐을 때는 큰 줄거리였고 네. 삼성물산에 초를 친 것도 큰 줄거리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뭐 굳이 코멘트할 거는 없고 네, 그렇게 큰 스토리는 네, 아니기 큰 때문에 스토리는 일단은 아니기 지켜보자 때문에. 쪽으로. 아니 오늘은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 1.4% 혼자 다 빼가지고 스푸 뭐 넷패스 8%, 동진 세미캠 7%, 거의 많이 넷패스 오르고 아크 뭐 하나마이크로, 원익 IPS, 뭐 어보브 반도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4% 이상 빠진 하나하나 것들이에요.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퀄리타스.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돌아와서 지금 그게 좀 어려워. 뭉치기로 얘기 못하는 개별적인 게 많거든. 그렇죠. 제가 다 모를 수도 있고 제가 그쪽이 전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제가 다 알아도 그렇게 추정 못한다.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개별 종목은 아니어도 네. 전반적인 전략 같은 네.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형주라고 지금 대형주 장세라고. 대형주 장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특징주로 가볼 하락 섹터? 하락 섹터. 하락 섹터 중에서 하나 이거 감사의견 보고서 또 이거 나왔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도 막 정지된 종목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 상패도 많이 당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견 자체가 지연이 되는 거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뭐 커버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 네. 보고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패 사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감사 의견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드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짜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아니면 미련 없이 던지시는 것도, 이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을 포트에서 일단 줄여 놓는 것도 굉장히 계좌가 나중에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의견 자체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시고 올해가 지나더라도 이제 4년, 5년 차 특히나 코스닥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상패 사유 한 번씩 좀 살펴보셔가지고 뭐 4년 이상 뭔가 실적이 꺾이거나 뭐 음전돼 있으면 이거 5년 차부터 이제 상패 사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미리 한 1월, 2월 때부터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업 하면서 상패 근처에 가는 기업들의 그 기준치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패 될 것들 더 아예 이렇게, 그냥 가. 더 힘들게 확실하게. 물론 그런 상패되는 기업들의 주주분들도 또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지만서도 사실은 그것도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그럴 수 있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필요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 왜 얘는 왜 이럴까? 이런 게. 왜? 아니, 맞잖아. 밸류 업 한다며. 그럼, 종목도 너무 많아. 그분들도 열심히 읽고. 밸류업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도 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이 주식 수 자체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고, 시가총액은 그대로야. 맞아, 그건 이거 맞아요. 너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쵸, 그쵸.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줄여나갈. 나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왜? 내가 왜? 맞잖아.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데 뭐. 좀 루스하게 해서 IPO 했다는 그런 비난 같은 경우는 가끔 나왔잖아요. 그게 다 일일이 다 개별 진짜 정보는 모르지만. 알짜 기업들만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애들만 남아야지. 감사 보고서 그 미제출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트레벨류님이 한국은 적자 종목이 주도주다. 테마주의 나라라서 어쩔 수가 없다. 하긴 제가 뭘 안다고 강하다라고 떠드는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주제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얘기하다가 저희 특징주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징주. 특징주가 오늘은 좀 개별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요. 뭐 HLB나 이런 것들은 뒤에 기사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알리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뭐 신선식품 판매 했다라 위에서부터 해야죠. 휴림이 일단 투자주기 환기 종목 해제, 뭔가 이렇게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뭐 내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그런 거고요. 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들이 오늘 일부 좀 강했는데 일단 정부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천억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죠. 엔젤 로보틱스 뭐 상장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고, CJ 쪽에서는 좀 갈리죠. 뭐 대한통운 대한통운 맞죠?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또 저러네. 또 이러면 진짜 의도가 있는 거야. 어제 잘못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 어제는 수치였는데 오늘은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 아니에요? 실수. 우번호? 아니 지금 피곤해. 아파. 중립번호. 아파. 중립번호예요. 중립번호. 네, 그래서 알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4월에 결과 나오니까 2차 결과 나오니까 그거 보고 좀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CJ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목표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들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붙었고요.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경동인베스트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있었던 이슈가 좀 연속적으로 됐고요. 뭐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 소유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날개를 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좀 이슈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CJ 14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벌써 12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 높지 올랐어.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딱 일주일 이렇게 됐어요. 슝 올라. 리포트가 나온 게 리포트가 15일인가 나오고. 14일인가 나와서 딱 야금야금 계속 오른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카멘트 한 것 같은데 딱 일주일 됐지. CJ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거 지주사를 이랬는데 슬금슬금 지금 진짜 정말 쫙 올라왔네요. 단기간에 장이 뚫어버렸어.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거 리포트가 됐던 뭐 건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네. 또 영어 쓴다고 내러티브 됐네. 근데 주가가 엄청 높진 않네. 그러면 여도 사보고 저도 사보고 LG 생각한 거 이런 것도 사보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V7님이 번호 다음에 검은 뿔테 쓰고 나올 때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한 번만 더 실수하면은 TV조선 보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세 번째 그러는 거면 진짜 의도 있는 거잖아. 의도 있다. 한동안 그 종목을 제가 안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알아서, 약간 네. 의심할 뻔했어요. 기다림님이 요 빌려드려요?
아니요. 저 좀 이따 안경 쓰고 올게요. 반짝지 아저씨 하실 때 안경 쓰고 올게요. 네. 저 뿔테 아니거든요. 아, 뿔테 이거 아닙니다. 보여줄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저 알겠습니다. 네. 실수했다는 거. 자, 특징주는 그렇게 짚어서 오늘 사실 개별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주목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가 금리 인하 앞장섰다라는 기사 이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일부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유럽 쪽에서도 6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미국도 이제 더 미루기 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기타 나라들에서는 좀 변수가 있고요. 뭐 터키나 이런 데는 올렸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올렸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별로의 다르죠. 약간 변수가 생기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뭐 지금 환율 쪽에서 엔이나 위안화나 유로화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중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좋지 못하니까 위안화는 한동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빼고 네. 엔화도 사실 좀 턴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도 부분이 조금 천천히 간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남은 거는 그 유로화였는데 유로화도 지금 이제 약간 약세로 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가 올라가는지 환율이 올라가는지와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올라가는 것과 요것도 이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좀 보는 온도차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뜯어봐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당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두 분께 중간 점검 형식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패드워치 보니까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62.8%. 62.8%. 어떻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하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늦은 거죠. 55% 내려갔다가 60%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62.8. 베팅하지 않고 적절한 기대치 같습니다. 뭐 또 한 달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3월 데이터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네. 또 다음 달에 모르는 거죠. 그 정도면 적당한 거죠. 만약에 요게 파월이 이번에 네. FOMC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게 계속 조금씩 밀린다. 사실 금리 인상 할 때도 그랬어요. 아 이번에 끝인가? 이번에 끝인가? 계속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인하도 약간 느리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근데 계속 된다면 그렇잖아요. 너무 투 얼리 하는 것도 안 좋고 네. 투 레이트 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한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성 모금 간에 웬만하면 하고 그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아,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을철 들어오면 어차피 선거기 때문에 지금 6월 7월 사이 안 하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자승자박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6월 거의 6월에 할 것 같고 안 하면 충분한 사유를 대고 7월에 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죠. 오케이. 그래 안 하더라도 저 있잖아요. 또 우리 그 지금 일본의 그 N 고도 효과가 그렇죠. 낮춘 게 국채를 긴축 정책. 국채 매입을 계속하면서 유동성을 제급하듯이 네. QT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QT 완화는 quite quickly인가? 하여튼 꽤 빨리 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이고 6월이고 QT 완화가 금리 인하랑 거의 비슷하게나 늦지 않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저기 우려하는 거는 CPI가 다시 확 올라가는 게만 아니면은 다음 주에 PC 넘버 2.6인가 뭐 나온다는데 이 갑자기 뭐 2.89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아마 그 페드 액션에 5월 1일 날이 다음 FOMC거든요. 네. 한 달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월 1일 날 FOMC 하고 나서 5월 초에 나오는 4월 데이터가 이상하게 된다. 네.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겠지. 근데 아하. 저는 봤을 때 4월 달에 실적 나오고 뭐 할 때 페드의 입장이 크게 바뀔 확률이 4월 달에 있을까? 약간 그렇게 의문을 가져보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는 잘 가고 있는 거다. 요 정도면 시장에 다 반영되고 좋은 식으로 이 정도의 우상향 쪽으로. 기대치는 뭐 있어야 하나. 보노님도 코멘트 혹시 매크로 정책 관련해서 그냥 다 동의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쪽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체크했다라는 것을 요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려 0분 전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영분전. 네. 물론 뭐 3분 전도 있긴 한데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아니요. 아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바로 했다고.
네. 바로 캐치했다는 아, 얘기지. 캐치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규모 미사일 엄청 굉장하네. 무슨 아니, 말인가 우리가 지금 했어요. 보는 거를 한참 뒤에 보는 건데 자기가 0년 전에 한 거랑 그 무슨 관계 있어? 오늘 오늘 아파요. 예. 상관인데. 관계 없네. 그래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했다. 참 잘했번호. 참 잘했고. 와치 클로스에서 얼마나 잘했고는 볼까요? 그만큼 열심히 뉴스를 보고 있다. 그렇죠. 저 무슨 뉴스인데요? 예, 미사일 대규모 공습을 했다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누리호 성능 3배 해가지고 요 이제 사업 협상 대상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요거 이제 협상자 됐다라고 한 게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이벤트가 된 거죠. 전쟁도 계속 되는구나. 그다음에 요거 사실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이벤트가 되면서 좀 방산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부분으로 됐다. 근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제가 좀 네. 보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수급 보시고 좀 단기적으로도 잘 보시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요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오른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팍 올랐다가 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 종목이 꽤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 수가 있을런지. 일단은 사실 올라간 상승폭 대비했을 때 수급의 쏠림이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힘에 빠지면은 같이 들어갔다가 또 물량 패대기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목 잡히신 분들은 아따구나 하고 이제 던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상승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원래 물량 털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두산 로보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을 좀 뜯어 보면 네. 이게 보시면은 개인이 털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 이거 하나도 똑같아요. 보세요. 외국인 사주고 있고 개인이 털고 있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본다. 레인보우는 어땠어요? 레인보우요? 두산 로봇 같은 로봇 개념 아까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 말씀했어요. 레인보우는 로봇- 이제 비슷합니다. 네, 오늘 좀 레인보우- 올랐어요. 얘는 올라서 얘는 올랐죠. 끝났고, 예. 기관 샀을 거야 아마. 아니요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샀어. 네. 오늘 외국인 좀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 떨어졌네요. 올라가다 떨어져서 끝났는데 어쨌든 개인만 좀 샀다. 그래서 약간 이 수급 실현이야 이 실현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수급이 아까 전체 시장에서 들어온 수급 중에서 거의 80~90%가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제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나머지가 수급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땡겨주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으면 이런 거 아니, 달랐겠지. 예, 안 눌려요. 이러면 완전 고점 돌파해서 갈 텐데 지금 집중하는 것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조금 약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위치들 그리고 또 워낙 요즘에 빠르게 순환매 도니까 네. 요즘 하도 많이 맞는 거죠. 맞으니까 뭐 그러면 또 일단 팔고 딴 데 또 가자. 이렇게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의 플레이 개인들이 똑똑한 거였나요? 두더지 게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 열심히 패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하는 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요 전체 시장 종합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최근 3거래일의 개인의 흐름은 삼성전자에서 이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요것만 보고 개인이 잘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요 3일은 다릅니다. 그 3일 삼성이랑 하이닉스로 쏠리기 전과는 지금 좀 수급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좀 뜯어봐야 되고 아마 최근에 상승 나오는 것 쪽에서 뭐 일단 산업적으로 상승 나오는 쪽은 아마 개인들이 좀 많이 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제 포모를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인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 SD하고는 샀고 현대차 기아는 안 샀고. 외국인이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1,600억 샀고 그다음 2위가 하이닉스 1,000억 한 1,070억 정도 샀고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4위 5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자동차는 애매하게. 요런 쪽으로 좀 거래가 됐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은 뭔데 차익 실현? 지금 저희 전쟁 관련해서 네, 뉴스 보면서 방산 보고 있어요. 방산 보고 있었구나. 근데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끝났다 재건주들 오르지 않았었나요? 재건 쪽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기보다는 그 이제 유럽 쪽에서 지원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재건에 대한 뭐 법안 통과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수급이 간 거고요. 대신에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변수가 생길 거고 건설 기계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좀 나눠서 움직였다. 네. 뉴스 더 있을까요?
네, 더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일단 일본 전염병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건 요 아래 밑에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요 네. 질병청에 따르면 세계 보건기구죠 WHO에서도 이 여행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일단 국내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질병청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 요걸로 딱 끝난 거죠. 이 단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만 보세요. 그리고 요 5G, 6G 계속 똑같이 리포트 영향으로 수급 연속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자동차 때문에 들고 왔는데 앞서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반도체랑 선박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승용차 부분이 마이너스 7.7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따른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지역별 매출 수출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많이 높은 쪽에서의 산업군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HLB는 요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으로 생명과학은 빠졌고 3자 배정이 있었던 이제 테라퓨틱스 그거는 올라갔다라고 해서 좀 양분이 됐다라고 시황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저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공부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테오젠도 해야죠. 그렇고 HLB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슈가 하나하나 터지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끌고 가고 있는 형태기는 해서 네. 이슈가 뭐가 있나 실제로 뭐가 어떤가 요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쉽지 근데 않습니다. 공부하면은 이제 막 머리 아프지. 떨어져가지고 맞아. 커피 한 잔씩 딱 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말에 꼭 그런 공부 말고 좀 문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맞아. 컨텐츠 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은 커피를 드리면서 문화적인 컨텐츠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희망사. 광고입니다. 광고. 꽁트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커피를 3프로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500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500 이요? 설문조사 저희 그 3프로 TV 채널 오시면 네. 커뮤니티란에 가면은 이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투표만 하시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라이프 인 넘버스라고 저희가 하나생명이랑 같이 이영표 씨 나오고 또 김성근 감독님, 와, 이세돌 이세돌. 구단, 네. 또 유승민 그 정치 유승민 아닙니다. 예. 다른 유승민 분이에요. 님이 나옵니다. 금메달. 네. 그렇죠. 올림픽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올림픽 IOC 그 IOC 위원 위원장, 아니십니까? 맞아요. 예, 맞잖아요. IOC 위원. 예, 다 알지. 이런 분들이랑 이제 인생에서 숫자를 가지고 네. 살아온 아트, 스포츠, 뮤직, 미식 등 맞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인터뷰를 나눈 콘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설문 커뮤니티에서 설문하시면은 500분께 저희가 많다. 스타벅스에 선착순이에요? 커피를 선착순 아니고요. 아마 그거 추첨식일 거예요. 추첨식.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500분께. 저희 것도 있나요? 커피 이렇게. 저희 거? 스타벅스. 네. 설문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주말에 공짜 어딨어? 어디 가가지고. 뭘 공짜 어딨어? MC들이나 패널이나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가스 하나도 없는데. 그럼요. 수평적인 관계로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프 인 넘버스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설문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여배우분들도 나오세요. 네. 진짜요? 근데 누가 그거는 나오나요? 다 정프로님이 그래?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의도된 건지 나는 그런 모르겠지만. 의도된 것 같아요. 아, 라이프 인 넘버스에 이런 여자분. 인터뷰도 있고 어. 여배우들과 함께하는 인터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배우들 인터뷰는 정프로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프로님 정프로님이.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프로에서 꼭 설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광고를 한번 해봤고요. 스타벅스 드시면서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주말 네. 동안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뉴스로 가서 뉴스 끝났나요? 아니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메가리가 없었던 장, 누구는 좀 소외됐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금요일까지 무난했던 장, 좋았던 장. 요거의 오늘의 한마디는 보노님은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왜 또 웃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 오, 파티하네. 정박. 그리고 여기 뭐 이상한 거 적혀 있는데 제가 다 지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있어? 빈틈이 많이 있죠. 숨은 그림 찾기 어디에 글자가 있었을까요? 오, 없는 것 여기 같은데. 하얀 데 있죠, 그치? 하얀 데 아니야? 여기 오른쪽에? 여기 원래 글자 있었는데 제가 아, 이거 아, 지웠습니다. 오. AI로?
그 정치 아니요, 제가 아니,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정치 색깔 들어간 거 아니야? 2024년답다. 아, 지웠다. 네. 오케이. 소들이 파티한다.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배가 가다가 크루터 가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의 그런 흐름을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더 갈 길이 있으니까. 오리지널 타이틀이 뭐였을까? 오리지널 타이틀. 그러게요. 궁금하네. 네네. 오리지널 글자 타이틀 지웠어요. 뭐였어요? 그림판으로 그게 이렇게 지웠지. 한땀 일부러 이렇게. 지웠지. 그래서 소들이 파티하고 있는 지금 장 네. 괜찮다, 장 좋다라는 의미로. 괜찮다. 약간의 좀 가면서도 크루즈가 계속 가기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잠깐 멈춰서 경치도 좀 보고, 네. 맥주도 한잔 하고. 근데 파티를 너무 즐기다 바다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죽지 죽어. 아, 예, 지금 이거 타이타닉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그 크루즈가 굉장히 괜찮게 튼튼한 튼튼하고 크루즈. 아주 새하얗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장이 자처 그냥 안 쉰 하고. 거다. 아니, 알고 쉴 오신 때도 거네요. 있어야죠. 쉬어야 또 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본다면요.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어저께 하려 했던 건 똑같은데. 아, 좋습니다. 예. 의미가 있으면 돼요. 아니 뭐 의미는 뭐 맨날 의미가 있으면 없어. 의미 없다고요? 제가 보여주세요. 어저께 2시간 자가지고 지금 힘 왔다 갔다 해 지금. 아, 왜 2시간 잤냐고요?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봐. 밖에 물어보고 싶어요. 왜 2시간밖에 못 잠이 안 주무셨어요? 왔어요. 그냥 잠이 안 문이 오셨어. 그래서 하다가 금방 졸다가 2시간 자가지고 잠이 이제 안 졸려. 왔어. 화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2시간밖에 못 자서 그래요. 그랬더니 왜 2시간 잤냐고요? 안 물어봤. 아니 이거 프로그램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할 얘기 없잖아.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거 그냥 없어요. 잠이 안 왔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빨리 볼게요. 네, 뭡니까? 오늘 한마디.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은 저도 잘 모르고요. 이 네. 말이 좋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Never be afraid to sit a while and think라고 해서 때때로는 이 때때로가 a while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앉아서 이게 그러니까 편안히 좀 앉아갖고 쉬면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너무 달망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 그 뜻이잖아요. 비슷한 거지. 그거 카피네 이거. 아 그래? 약간 전화 한번 말을 해야 되나? 꼬우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꼬울면 그럴 수는 일단 사람들이 근데 쉬지를 못하고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고 너무나 한쪽에 몰리면 중간에 쉬어야 되거든. 일단 뛰지 말고 좀 앉아 편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보는.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려워하거나 좀 어색해하고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초연결 세상이라 그래서 항상 무언가에 노출돼 있잖아요. 휴대폰 맞아. 끄고. 아,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뭔가 나만 그렇게 뒤집을 것 같아.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항상 뒤집히고. 다들 달리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장이랑도 되게 잘 맞는 게 사실 네. 오늘 윗골이 단 것도 많고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하루 아침에도 막 돌았던 장이었잖아요. 그런 게 내가 요거 지금 놓치면 타이밍 안 줄 것 같고 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또 다른 파도와 또 다른 기회는 맞아. 항상 온다.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템포 느리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는 상태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인사이트 어떤 점을 우리가 오늘 인사이트 인사이트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쉬면 될 것 같아요. 쉬어요? 지난번에 한번 본부장님이 쉬라 그러고 그날 주말에 뭐 얻어맞아가지고 월요일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뭐 어디 기억이 안 보있어 나네. 전쟁 나는 거 아니겠어? 고용보고서인가? 뭐가 주말에 나와서 오늘 나올 거 없어. 없어요? 이번 주말엔 뭐 중요한 없어. 거 없어요? 네, 이벤트 다음 있습니다. 주 수요일까지 내가 하기는 없어. 목요일 금요일은 있지 PC.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는 오프닝 벨을 해서 오니까 네. 주말 동안에 생각해볼 포인트도 없습니까? 그냥 아까- 쉬다가 월요일에 아까- 맞으면 돼요? Sit and think. 어떤 걸 Whatever you want. 말해봐요. 그냥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할 일이다. 너무 그 시리어스한 거 하지 말고 어. 편하게 가볍게. 편하게 가볍게. 저라면은 주말에 어떤 두더지를 볼 거냐. 두더지 게임. 네. 그러니까 지금 스터디가 네. 되어 있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안 되어 있는 산업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산업군들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대장주들 한두 개를 딱 선정을 해놔요. 그래서 한 주씩 다 사놓은 다음에 보는 거죠. 이렇게 째려봐요. 네. 그리고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이게 움직이는 게 산업 쪽으로 계속 가는지 아니 그런 좀 약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한 하루 이틀 동안 흐름 봐요. 이게 내 흐름대로 가는구나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요거는
2주, 3주 정도? 3주 정도, 2, 3주 정도 우리 오프닝 벨 하고 나서부터 비슷한 흐름을 계속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여전히 돈이 갈만해요. 갈만한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 보고서들 좀 몇 개 내가 잘 모르는 부분 공부하시고 이게 이래서 가는구나 좀 보고 이게 눌림이 있나 좀 이렇게 뒤져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번에 방산 같은 경우도 좀 눌림 타이밍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면 좀 이렇게 발 담궈 놓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좋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물이 오고 있으면 이렇게 쳐야 되잖아. 뭘 때릴지 뭘 팰지 그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면 하는 게 좋을 것 중요하다. 같다. 네, 생각합니다. 물 들어오는데 노조를 준비, 노를 좀 보고 약간 적기도 하고 그럴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인사이트 딱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 오늘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닥에서 반도체 섹터가 한 1.4% 정도 밀려가지고 삼성에서 빼고 나면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네. 좀 갖고 있는 종목을 점검해 본다 그랬을 때 점검이고 나발이고 없어. 현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 외국인은 산대니까 계속 우리 기업 밸류 사듯이 계속 살 거예요. 기관은 이 실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개별 종목 노리는 분들은 개별 좀 쉽지 않습니다.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웬만하면 큰 쪽으로 그러니까 누가 아까 삼성전자 75,000원에서 막 반도체 삼성전자 깠다는데 긴장시 뭐 그런 것 같은데 매일매일 안 봐서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기민하게 하고 삼성전자 이제 안 까고 그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느낌 와가지고 이제 까면 안 되겠고 뭐 터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느낌 왔으니까 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들어야지. 자, 그 얘기는 제가 계속 싸우시니까 트렌드 팔로워 형님이 네. 장렬이형 삼성전자 그렇게 욕했는데 황 사장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떡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아이고, 그 전에 했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정현 본부장님도 뷰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일주일 반 정도 전부터 약간 그런 힌트적인 거, 근거 데이터적인 걸로 그쵸. 이제 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뉴트럴로 바꾸겠다. 중립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젠슨왕이나 삼성전자에서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꿨죠. 돼버렸죠. 코트에도 보험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써야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세스가 제가 혼자 생각한 거 아니겠죠. 음. 그날 방송을 나오니까 여기를 통해서 딴 데 안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상하다. 그 순간에 그러면 삼성하이닉스 밸런스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제까지. 그럼 이건 추세예요. 그렇죠?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은 특징주들 뭐 이렇게 작은 종목들 개별주들이 움직인 하루였잖아요. 그럼 큰 주식이 반도체, 저PBR 시잖아요. 이럴 때 사면 되죠. 잡는 게 맞는 맞죠.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업 밸류는 그 삼성물산의 초친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해요. 현대차는 다른 이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약간 낮게 보는 거고 이제 황 사장이 세게 했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엄청 하이닉스가 뭐 3% 갔다가 마이너스 2%가 막 이랬을 걸. 삼성전자도 네. 그럴 때 외국인들은 들어온다고 저는 본 거예요. 외국인 기반은 못 듣지 뭐. 근데 이게 감인 거지. 그럼 반대로 반대로 반도체랑 저PBR이 잘 갈 때 방산 뭐 이런 것도 쉬잖아요. 그때 얼마 굉장히 전에 공략해도 돼요? 쉬었지. 그때 눌림목 할 때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울히 한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좋더라도 이거 30% 사는 게 아니고 참 반도체 방산이나 아까 2차 전지나 바이오. 그 바이오도 그거 합해서도 한 20-30%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백화점식이라고 그분은 백화점에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댓글 근데 다 제가 오해했는데 달아주셨습니다.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플렉시빌리티 갖고 있는 게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습관화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일맥상통한 번호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 플렉시빌리티가 받아들이지가 않아. 내가 이거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가끔은 해야 된다. 이슈가 없을 때 매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 주가 그런 거 아니냐. 큰 이슈가 없으니까. 사실 개인분들이 매일 그 포트를 다양화해서 그 이슈를 팔로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저희가 최대한 취합해서 핵심적인 그런 방향성이나 데이터들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여러 가지 결정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나리오를 짜지만 틀릴 가능성도 매우
크니까 기준을 삼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좀 흡수하시면 그렇죠. 충분히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 생각입니다. 다른 건데 저는 그 뉴 인포메이션이 있고 내가 느낌이 있으면은 제 더 나이가 들었잖아요. 겉 필링 포함해서 바로 바꿉니다. 네. 성격상.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맞고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것을 취하느냐는 여러분 자유인데 그 하여튼 취하면은 그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꺾었어요. 애널리스트 할 때 뒤지게 혼났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애널리스트가 왜냐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 바이에서 홀드 바꿉니까? 안 바뀌죠. 근데 오케이. 저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안 그런 사람이 우직하게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또 다른 분 거 그렇죠. 들으시고 맞아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유튜브랑 그런 다른 데도 되게 좋은 게 네. 그런 거 콕콕 집어줘가지고 쪽집게 하는 분들은 또 돈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짧게만 네, 시간 너무 많이 그 들었어. 시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이게 듣는 거랑 직접 보고 한번 해석해 보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당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군들 정리하시고 프로그램 매도 정리하시고 외국인의 수급 기조 물론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HTS가 있지만 매일매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그거 맨날 해서 거의 올려드리거든요. 좋다. 그거를 해보시면은 보입니다. 어느 정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수급 얘기를 강조를 하는지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거를 그냥 듣는 거랑 내가 직접 해봐서 느끼는 거랑은 정말 다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그런 핵심적인 자료는 텔레그램 하번호 네. 또 김정열의 요것만 네. 여기 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주말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해보시기 자,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우리 콸콸콸 오늘 가볼까요? 좀 재밌네요 사연이. 네,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신세계 평단 25만 6,831원 마이너스 35%이고요. 비중 5%. BGF 리테일 16만 2,877원 마이너스 28% 비중 8%. 좀 마이너스만 읽죠 마이너스. 그럴까요? 한솔테크닉스 마이너스 36%입니다. 신세계와 BGF 리테일은 배당이 4,000원 정도 나와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한솔테크닉스 3년째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 셋은 저 PBR주인 것 같은데 밸류업에 끼지도 않고요. 다들 날아가는 요즘 장에서도 파란불입니다. 그냥 손절하고 반도체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핵심이네요. 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 종목씩 차트만 먼저 볼게요. 신세계입니다. 쭉쭉 내려와서 이게 월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가 당장은 안 보이는 것 네. 같고요. BGF 리테일도 볼게요. 이것도 주 차트인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한솔테크닉스도 이것도 월 차트인데 정말 끝없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카스의 결론보다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바카스 토론 보여주세요. 오 좋다. 손절 후 포트 재변경 아니면 그냥 기다리기. 요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 근데 어때요? 지금 이런 이게 뭐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딱 시장에 그 큰 줄기를 잡지 못하고 이런 종목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맞네.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얘기를 해드릴 맞아요. 수 이거 있을까? 시간이 내가 아까 시간 없다 그랬잖아. 일단은 짧게만 핵심적으로만 그래도 팁을 드린다면. 이 뭐 이 하나하나 종목을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손실이 있는 포트와 뭐 이렇게 감지 못했던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커질수록 포트로 짜는 게 말이 10%, 15%, 20% 하면 쉬워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그 포트를 어떻게 채우는지도 힘들고 그 산업군들이 포트가 산업을 나눈다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관성이 없고 하나가 어떤 이슈로 박살날 때 안 박살나고 오히려 올라가거나 잘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채권 그다음에 금, 은
그리고 뭐 주식 비중, 신흥국 비중 다 나눠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단순히 종목 나눈 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서 다양하게 손실이 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정 비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솔루션을 드려도 아마 해보세요. 물리신 분들 손절하고 매매 해보시잖아요. 똑같이 박살 날 거예요. 저 진짜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시나리오를 정하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거 산업들을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이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포트 정리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이런 산업군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한두 주씩 진짜 사셔서 한 달 그리고 한 달이라도 그냥 우직하게 한번 가지고 계셔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돈 일부분 수업료 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보셨던 산업군들을 하루에 한두씩만 오케이.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이고 이게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왜 산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그게 보이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주변에 잘 아시거나 저희한테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무튼 요 정도라도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회사 예전에 한 5년 전에 어떤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솔 한솔 테크닉스. 예전에 그 업체 방문 한 두 번 해가지고 살펴보다가 애매하다.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커버까지는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됐네요. 그 작년 적자는 거잖아요. 그죠? 실적 안 작년 나오는 적자 네. 맞습니다. 그 커버도 안 하고 시가총액도 애매하고 작년 적자는 아니었고요. 적자 아니었어요? 네, 작년에는 2023년에는 489억 영업이익, 그리고 재작년에는 559억. 적자는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적자. 재작년에 마이너스 43억. anyway, 좀 애매해요.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뭐 어떤 회사인지 아는데 커버도 안 하고 시가총액도 애매하고 거래량도 별로고 최근에 2월 며칠 날 올라가는 타다가 훅 빠졌단 말이에요. 그 최근에 뉴스가 있어서 빠졌나 주니까 그건 뉴스도 없고 알 도리가 없습니다. I have no idea.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0억 원이 시총이네요. 그러니까 애매해. 네, 근데 이게 지금 고민하시는 게 밸류업이나 이런 걸로 사셨는데 얘네가 이게 같이 힘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아니야. 사셨는데 그냥. 이 저 PBR인 것 같은데 힘은 못 받고 이게 왜 저 PBR이야? 이 분의 어.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 반도체 쪽으로 갈까요?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에서도 계속 같이 가다가 또 가는 종목 빠르게 또 추려지고 또 뭐 방산이나 제약바이오나 뭐 가는 데는 이미 물이 흐르는 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 종목도 요렇게 치면은 저 근데- PBR인데 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소외돼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게 거래가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요. 네. 우리는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어. 2천억인데 오늘 뭐 4억 됐어? 거래가 없고 뭐 아무 뉴스가 없어요. 그럼 관심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이 얘기 들은 거 한 3년 만에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저는 항상 자꾸 물어보는데 네. 무조건 한 종목 10% 이하. 손절면 무조건 손절 무조건 하고 웬만하면 나를 자기 자신을 돈 다시 5천만 원 두고 다시 사면은 내가 살 것이냐. 그럴 때 물타기 하는 거지. 물타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그것만 지켜도 이렇게 되지 않죠. 오케이. 관심 없는 종목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PBR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로만 하면 실제로 답이 별로 안 없어. 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딱 1분 남았어요. 결론은 어떡합니까? 결론 지금 자기 포트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저는 일단은 내 구조가 계좌가 구조적으로 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포트를 바꿔야 되는 거지 방법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손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현금과 지수, QQQ랑 현금이랑만 양분해서 한 3년간 매매해보세요. 적어도 10%에서 20%는 벌어요. 3년 동안에서 20% 못 벌기 쉽지 않습니다. QQQ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내가 비중 조절만 잘하면 무조건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최근 10년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포트 자체가
계속 돌거나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면 이거 바꿔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부터 그게 이게 먼저다. 맞는데 성향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네, 그런 자기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성향이 아니고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센스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을 잘하다가 한 번에서 크게 물려버리면은 알겠습니다. 앞에 세 개 다 터내거든. 이거는 그때 조심해야 돼.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보노님이면 그렇게 하시겠다. 김장현 본부장님이면 그렇게 하시겠다. 습관이 돼 저희가 있어요. 드리는 솔루션이 이분 성향을 모르기 맞지. 때문에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보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자, 28분 지나고 있어서 뒤에 뉴스룸 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끝을 좀 빠르게 늦게 정리합니다. 늦게 해가지고 혼납니다. 네, 그래서 가야지. 네. 예. 저희 요거 그 설문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뉴스룸 팀 뒤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응원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그래도 이벤트를 소화하시면서 정말 빠르게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소화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주말에 푹 쉬시면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3프로 커뮤니티 가셔서 설문조사도 설문조사 꼭 하시고요.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월요일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로.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